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오늘 영화는 허입니다. 늘 그렇듯이 앞부분은 청취자분들의 알토란 같은 사연과 진행자들의 개소리가 이어집니다.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23분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번뇌 특집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번뇌 특집인지 아세요? 번뇌가 뭐예요? 번뇌. 번외? 번뇌. 번뇌? 말을 못 알아들어. 고마워. 아이시스 8.0 미네랄 워터. 주희가 최고네. 마이쮸. 너 마이쮸 모델인가? 마이쮸 모델은 저 NCR라고. 그래요. 달콤상 그만지 않은데 제2의 아이유를 꿈꾸는 NCR. 네, 지난번에 저 NCR가 저희 왔는데 진짜 마이쮸를 농담을 한번 던졌어요. 왜 마이쮸 안 갖고 왔냐 그랬더니 갑자기 매니저가 차로 가더니 마이쮸 한 박스를 들고 오더라고요. 한 박스씩 들고 다닌대요, 마이쮸를. 달콤상큼. NCR 양의 그 지상파 라디오 첫 데뷔가 저희 이수경의 파워 FM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때 여름 특집으로 저와 같이 내 안의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렇군요. 데뷔하려면 어려운 것도 해야 어려운 돼요. 것도 해야 돼요. 어떻게 쉽게 데뷔하나? 일단 맞고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엔 너무 어려워. 우리 시아가 그렇죠? 너무 어려워. 우리 시아가 그러니까. 지금 몇 살이야 지금? NCR 반응 좋더만 아주 그냥 현장에서도. 찾아보세요. 왜 번뇌 특집이에요? 몇 회인지 보세요. 아하, 번뇌라. 저 목탁 하나 갖고 와봐. 오빠 신나게 한번 쳐줄게.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창렬의 올드스쿨 담당하는 김은정 PD입니다. 이재 PD님은 불교 신자잖아요. 그걸 신자라고 해야 되나요? 절에 가끔 갑니다. 불교 신자라기보다는 그렇다면 모텔 신자에 가깝죠. 횟수로 보거나 체류 시간으로 볼 때 불교 신자라기보다는 저는 호텔 신자입니다. 네. 모텔교. 모텔 신자입니다. 모텔교. 저는 뭐 의리 없는 남자 이재익입니다. 의리가 독이 될 수도 있겠다. 왜요? 우리 저 홍 감독이 의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홍 감독은 누구야? 홍명보 감독이 의리가 안 빼요. 빼질 않아. 뺄 때 되는데 이제 그만하고 빼야 되는데 안 뺍니다. 의리가 정말 지루하다. 지루해 죽겠는데 안 빼. 우리 홍 감독님 그래요. 남자친구가 지루하면 괜찮은데 감독이 지루한 건 감독이 정말 의리 축구 의리 믿고 간다. 의리가 독이 이번에 그 비락에서 모델 교체했다 그러더라고요. 홍명보로.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보성도 못 이기네. 김보성 이길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구나. 그 정도 갖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요. 고대 출신 MB는 다 문제가 있나 봐요. 고대 출신의 MB. MB. 그 파트너로 JY는 또 없나? 잘 찾아보세요. 어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JY. 그래요. 자, 사연 소개는 오늘 집어칠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개만 해보세요. 2-3개 정도. 또 잘 고르 선관이 좋잖아 우리 김문정이가. 편지도 왔잖아요. 편지는 다음 주에 해드리고요. 김문정이가 선관이 좋아. 메일 소개시켜드릴게요. 정근창님께서 안녕하세요. 3단 쓰레기 PD님들. 안녕하세요. 일단 이제 얘기입니다. 이번 주 엣지 오브 걸그룹이 하니 네가 2단 할래? 내가 3단 할까? 네가 3단 해. 알았어. 그런 질문이 세상에 어딘지. 네가 2단 할래? 내가 3단 할까? 어느 쪽을 택해도 결과가 같잖아. 네가 2단 할래? 내가 2단 할까? 이거로 가야지. 참. 똑똑해. 어쩜 이렇게 똑똑할 수가 있어 사람이. 자, 이번 주 엣지 오브 걸그룹 아니 엣지 오브 투마로 편에서 사연이 소개되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이승훈 PD님이 제 이름 멋있다고 해주셔서 정말 감동했네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냥 한 얘기예요. 남자는 멋있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그럼 저 같아요. 우리 정존님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좀 괜찮아.
가문을 더럽히기보다는 이름을 더럽히는 게 그나마 낫겠네요. 네. 어쨌든 정근창님이 사연 주셨는데 그 3단 셀기 저희 돈 좀 벌어야죠. 하반기에 저 보너스도 없을 것 같은데. 망했습니다. 우리 어. 의리 축구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홍명보 씨발로 홍명보 씨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야 씨발. 미안하다 이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한번 사과 드려야 됩니다. 한 번 갖고 안 되지. 국민들의 원성이 어우. 오우. 자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그나마 우리 중에 고대 나온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대 안 돼. 한 분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아이디 선인장님께서 야 아이딘지 본명인지 모른다. 선인장 그래? 같은 경우는 선동열처럼 선씨에다가 인장씨, 인장씨. 인장님. 이름 좋은데? 듣고 보니까. 옛날 모텔 그리고 선인장이라고 정근창보다 나. 있었는데 정근창보다 나. 앞에 모텔이 영어 이름은 어울린다. 킥터스라고. 캡터스 좋다. 모텔 선인장. 모텔 선인장 좋죠. 영화야. 그러니까 제목으로 딱인데. 자, 자네들 나랑 일해볼 생각이 있는가?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잠깐만. 있어요. 찌찌뽕 하세요. 정확히 둘이 있어요. 동시에. 제 찌찌는 풀입니다. 얼마든지 제 찌찌는 만지지 마세요. 찌찌는 민감해요. 뽕입니까? 뽕이에요, 저. 그래 뽕찌찌. 어. 참고로 제 이름은 절대로 말씀하시면 아니 됩니다. 라고 인장 씨. 해주셨어요. 인장 씨. 자, 오빠들 안녕하세요. 오빠들이 좋아하는 30대 중반.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싫어해요. 30대 일단 싫어해요. 163의 5 사이즈. 완전 싫은데 30대 163이 오면 가장 최악입니다. 네. 아니 제가 그 뭐 40대까지 애기라고 했던 거는 20대 애기가 없을 때 얘기고 이분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희가 옆에 있는데. 그럼 옆에 있는데 지금 장난하지 마세요. 163회 30대 중반 5 사이즈의 독꿈녀입니다. 뭐야 독을 구워? 독신을 꿈꾸는 유부녀. 독꿈녀. 독꿈녀. 슬슬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점점 마음에 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남들은 독신이 제일 쉽다고 하지만 제겐 왜 이리 어려운 일인지 일단 집에 갇혀 동거하는 남편이라 불리는 큰 아이를 독립시켜야 하고 남편과 동거하고 있어. 2명의 초딩을 빨리 키워 내보내야 하는 저도 독신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10년은 걸리겠네요. 제가 이렇게 뜬금없이 메일을 보낸 이유는 바로 자네들 나랑 일해볼 생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알만한 작곡가가 아니고 절대 알 수 없는 작곡가, 작사가입니다. 무명이시란 얘기죠. 지금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동요를 만들고 있고요. 저작권협회, 멜론 등등 음원 사이트에서 수익금을 쬐끔 내고 있습니다. 요 몇 년 창작 동요를 너무 많이 작업하다 보니 머리에 한계가 왔어요. 노래 작업은 계속하고 싶기도 하고 해야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장르가 떠오른 것이 바로 트로트, 성인가요입니다. 트로트 이게 한 곡 뜨면 꽤 오래 가고요. 노래방에서 수익이 꽤 짭짤하더라고요. 벌써 고! 떨릴 필요 없어. 고! 제목 생각났어요. 바로 스파이더맨이라고. 사랑의 거미줄. 가수 이름 스파이더맨, 사랑의 거미줄에서. 좀 일단 뭐 곡을 들어보고 그 컨셉을 잡아봅시다 우리가. 일단 멜로디는 3곡 정도 나왔고요. 좋아요. 우리 독꿈녀 선인장님께서 곡 도입부에 가사도 나왔는데 문제는 계속 동요만 가사를 쓰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제가 쓰면 어느새 동요가 돼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사랑을 안 해본 지 너무 오래돼서 전혀 애절함이 없다는 점. 일단 사랑을 먼저 해야겠네요. 네. 노래 가사를 위해서라도 조만간 진한 사랑을 한번 해보려고요. 010-5245에 네네네입니다. 네. 성인가요 특징이 사랑 빼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익 오라버니의 경험과 그 친구인 제돌이 오빠의 경험담 그리고 승훈 오빠의 사랑에 대한 이론, 훈종 오빠야님의 옛 정서 이렇게 나름 어울리는 가사가 버무려지면 훌륭한 가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때요? 사랑의 거미줄. 고! 됐어. 고! 참고로 저도 술 좋아하고 비주얼 그리 나쁘지 않아요. 그건 지 생각이지. 조금 착해요. 일단 63에 5에서 굉장히 평범합니다. 네. 자, 이펙트 없어요. 뭐 가끔 서점이나 카페에 가면 정상적인 남정네들이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할 정도? 어느 정도인가요? 이런 얘기는 다들 하던데. 다들 합니다 이런 얘기. 선임아, 서점이나 카페에 가면은 그런 일이 있니? 없대. 아니 지금까지 몇 번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미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흑형이 갑자기 따라오다. 미국의 제일 큰 서점은 뭐야? 유명한 서점. 키오퍼 문고? 반데누리스가 외국 서점이었어?
그래 그렇겠지. 반디는 그 반딧불의 반디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이승훈 PD가 그 페륜으로 쭉 몰더니 이번에는 무식으로 쭉 가네. 이번에는 지난주 페륜에 있어서 일단 한 곡 들어보시죠. 이야. 아, 너무 착해. 예, 트로트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거 파란 나라를 꿈꾸는 동료구나. 전 스톱하겠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스톱하겠습니다. 이런 가사에서 반전을 주면 돼. 한 번 할까 하면서 자, 학교에 가요를 모텔로 가요로 가지고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고 야 우리 새 장르 가사는 됩니다. 새로운 장르 개척해 보자. 아, 성인 동료. 그러니까 성인 멜로 동요. 동료인데 가사가 존나 야해. 새 옷을 신고 새 신을 입고 파란 신고. 팬티를 보았니 막 이런 거 있잖아. 동료인데. 그래요. 어쨌든 요 정도면은 제가 봤을 그래. 때는 아기 염소 대신 아기 딜도 막 이런 걸로 가는 거야 우리. 붉게 문든 팬티 바라보며 그러니까. 우리 선인장님이 재능이 있으시네. 한 곡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동료라고 쓴 거예요? 아니 이건 일반 가요 느낌인데요? 오 거실 소파 좋아요. 거실 소파. 좋아 좋은 장소야. 역시 쇼파는 거실이지. 아빠의 왠지 근친 느낌이 근친물 느낌이 나네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근친물? 이건 멀리 갔어. 이거는 소파 좋아하시네 이분. 거실 쇼파 거실 아빠. 소파 좋다. 주인공은 아빠로 갑시다. 아 그래 아빠의 그 아빠가 딸과 엄마가 휴가를 갔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빠 놀아주세요 나왔어요? 잠깐 놀아주세요 나왔어요? 하지 말고 아니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애칭으로 데디데디 그럽니다. 슈가 데디란 말도 있듯이. 예. 그 일본에서 데리 김멸 캔디. 예. 일본에서 파파라는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 하죠. 굳이 친족이 아니어도 돼요. 파파 아빠는 애칭. 파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백삼동의 무서운 아빠. 그런 거 좋지 않습니까? 이니셜 D라는 만화에 보면은 저 주인공의 여자친구가 하는데 파파 이런 얘기를 하죠. 깽가리 지금 깽가리 나왔어요. 깽가리. 국악을 활용한 이 다양한 할인이 장르. 할인. 다양한 악기를 활용해. 제돌이라고 했어. 지금 제돌이야. 야 너 지금 제돌이라 그랬니? 야, 호랑이와 사랑스러운 토끼. 뭔가 자꾸 도리도리하는 느낌이고. 코스프레 쪽으로. 코스프레 쪽으로 가면 쓰고 그러니까요. 갑니다. 완벽하게 가면 쓰고, 되네요. 토끼탈 쓰고 갑니다. 이부 그 귀청소방에서 귀청소방 이승 비디오 좀 카페 때마다 귀청소방으로 옮겨갔나요? 요즘 이렇게 다양하게 다니냐? 아 카페 한 군데 정착을 못해 애가. 그런데 누가 가나 했더니 저런데 누가 가냐 했더니 멀지 않은 곳에서 어쨌든 앞에 네 글자 붙는 거 알죠? 코스프레 귀청소방이라고. 자 어쨌든 우리 선인장님 계약 체결됐습니다. 계약 이제 체결돼서. 하반기는 열심히 달려들 것 같아요. 3단 쓰레기로. 그래요. 그 트로트 보내주시면 저희가 세 곡이라고 했으니까 한 곡씩 맡아가지고 작업해보겠습니다. 뭘 한국씩 해. 셋이서 나눠서 하자. 나눠서 역시 그 트로트는 공동 창작이 제맛입니다. 사비를. 싸비 뭔가 이걸로. 좋아요. 어쨌든 저희는 일단 하반기에 보너스 못 받는 걸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게 벌충할 수 있게 됐네요. 어떻게든 마이너스는 안 나는 거죠? 모르죠. 그건. 아 월급을 가져갔나요? 너무 안 팔리면 막 반납. 상반기에 줬던 월급을 반납받아요? 그러진 않겠죠. 네. 아이 설마. SBS를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은종 PD한테 물어볼게요. 홍명보가 싫어요? 박주영이 싫어요? 아우 정말 그건 너무 어려운 너무 질문이야. 어려워요. 그건 진짜. 저 홍명보가 싫습니다. 사실은 되게 존경하지만 이럴 때는 매를 맞아야 돼요. 누가 매를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분노를 국민들에게. 네가 좀 맞아라. 싫어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님이 매를 맞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 하나만 오늘은 짧게 해드릴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강이라고 풍문으로 들었어. 님 아시죠? 카페에서 알죠. 자주 글 남기시는. 재밌는 글, 좋은 글 많이 남기고. 예. 박예슬양의 전시회 홍보 관련해서 홍보 네네. 하나만 해드릴게요. 봤어요. 저도. 이미 나인틴 카페는 썼지만 상업적인 광고는 아니고요. 단원고 2학년 예슬양의 전시회입니다. 예슬이 너무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7월 진짜 4일 마음에 아프다. 종로구 효자동 서촌갤러리 7월 4일 서촌갤러리에서 무기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디자이너의 꿈을 가졌던 예슬이의 못다 이룬 꿈을 다른 작가분들이 완성했습니다. 이를테면 예슬이가 디자인한 구두를 다른 디자이너분이 만들기도 하셨고요. 나인틴 카페 회원분 아니라 나인틴 청취자분들도 한번 꼭 들리시길 바라는 마음에 메일을 보냅니다.
7월 4일 서촌 갤러리 효자동에 있는 여기서 이제 전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 관련해서 저 그 얘기하고 싶어요. 그 신정론 얘기하는 새끼들 있잖아요. 특히 기독교에 많은데 왜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6.25가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일제시대가 하나님의 뜻이다. 신정론 얘기하는 새끼들이 제일 비열한 점이 뭐냐면요. 그 개새끼들은 근처에 있는 사건은 절대 얘기 안 해요.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좀 멀리 시대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만 얘기한다는 거죠. 개새끼들이 비열하게. 예를 들면 무슨 인도네시아 쓰나미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면 뭐 임진왜란 하나님의 뜻이다는 얘기하면서 세월호 하나님의 뜻이다는 절대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건 얘기했다가 좆되는 건 지들도 알거든. 그 점이 존나 비열한 개새끼들이야.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 니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거야 미친 새끼들아. 나는 그 점이 그 비열함을 참을 수가 없어. 그 신정론 얘기한 새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에 특히 신정론 얘기한 새끼들이 존나 많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익숙하죠. 왜냐면 그 문구가 꽤 익숙해요. 욥기라는 게 있어요. 그 구약 성경 중에 욥기라는 게 있는데 욥기에 보면 이제 욥이라는 그 되게 괜찮은 뭐 사람 뭐 있는데 되게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뭐 그 무슨 사탄하고 내기를 해가지고 무슨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렇죠. 욥의 시련.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비극적인 사건을 하나님의 뜻이다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 개새끼들은 근처에 있는 사건 예를 들면 엊그저께 있었던 그 무슨 임병장인가요? 임병장이 총 쏴서 죽은 부모한테 가서 얘기해 보라고 씨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니들 자식이 죽은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 보라고 개새끼들. 그러니까 그 새끼들은 존나 뿌리까지 비열한 게 근처에 있는 사건 지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볼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 안 하는 주제에 존나 멀리 있는 비극적인 사건 전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신정론 얘기하는 새끼들이 제일 비열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정론 얘기하는 새끼들이 있으면 그 새끼들은 100% 비열한 새끼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우리 꽤 녹음 익숙해요.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드디어 14일 만에 사퇴 기자회견을 했네요. 될 뻔했던 장인어른. 될 뻔했던. 씨발 좆될 뻔했어. 좆될 뻔했어. 다행히 넌 좆될 뻔했지만 그분은 좆됐어요. 될 뻔한 거랑 된 거랑 굉장히 다릅니다. 그분의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그것과 가까워요. 가깝죠. 너무 가깝죠 형태가.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아셔야 될 게 이 된 거랑 될 뻔한 거랑 굉장히 달라요. 그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가 고시 준비생이고 제일 좋아하는 남자가 고시 합격생입니다. 네. 한 글자 차이지만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네. 근데 고시 준비생부터 합격생까지 그 다 경험한 저 이재준 변호사의 부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쭉 오래 연애하고 같이 사는 걸로 봐가지고는 그분의 인품에 박수를 보내야 한다. 인품인가요? 성품과 인품에 모두 박수를 재주는 보내고. 아닐까요? 동생이 이름부터 재준인 게 좀 재주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형을 닮았다면 비밀 친구 제돌이처럼 또 비밀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이미 먼저 합격돼서 로펌에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용돈 막 생활비 이렇게 벌어서 보고 동생 보면서 나보다 더 난 놈이구나. 형보다 더 한수 위인데 형만한 아우 없다더니 아닌데. 저는 그게 범위냐 깊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재익 PD가 범위를 넓히는 쪽에 집중했다면 저 이재준 변호사는 깊이를 깊게 하는 쪽에 집중하지 않았나. 언제 한번 형제가 허심탄회하게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두 형제가 합치면 극강 모드인데. 극강이죠. 이거 뻔뻔하면 극강입니다. 그러니까요. 뚫리지 않는 방패와 뭐든지 뚫을 수 있는 창의 대결이 아닌가. 아주 훌륭합니다. 용감한 형제예요. 네. 아 진짜 부모님 존경스럽습니다. 뻔뻔한 형제예요. 그래서 그 동생 그 상견례 할 때 참 분위기가 얄딱구리했습니다. 닭구리. 그게 되기 전에 그런 했잖아요. 느낌 알죠? 고시 준비생과 준비생과 변호사 여자 변호사와 이 상견례인데 상상하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굉장히 자꾸 저희 참 우리 아버지 고개 숙인 모습을 제가 못 봤는데 항상 당당하시던 분이 마치 문창극 같던 분이었는데 항상 당당하게 어느 상황에서도 이렇게 계시는 분이 이렇게 마치 죄 지은 사람 무슨 신창원을 보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그 식사 자리. 네. 어쨌든 결론은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래요. 잘 이재익 됐으면 PD 됐죠. 상견례장은 어땠어요? 너무 당찼죠. 뻔뻔하고 거칠 게 없고. 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진짜 빠른 나이에 결혼한 거. 요즘으로 치면 28에 결혼했으니까. 너무 빨리 했지. 그렇게 나이 잘 안 하죠. 28이면 보통 요즘은 30 초반. 그러니까요. 참. 아니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너무 빨리 했어. 훈종이랑 나랑 30 했나?
아니 뭐 또 기회는 있는 거니까요. 한 번만 하라는 법은 없지. 그런 법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미 트렌드가 그쪽이 아니에요. 이미 역시 트렌드. 긍정의 힘이. 긍정의 힘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이호는 저 선인장도 꼽히게. 우리 독꿈녀. 독궁요. 독꿈녀 선인장님. 메일 끝입니까? 예. 알겠어요. 합시다. 메일 주소 소개해 주세요. 네, 시네타운 19 CINETOWN 골뱅이 숫자 19. 아니 뭐지? 시네타운 한번 보내봐 이 새끼들아. 니들 한번 골뱅이 숫자 19로 한번 보내봐. 오나. CINETOWN 숫자 19. 그다음 골뱅이 gmail.com입니다. 야 링킨파크 병신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병신 짓을 하다. 지금 이재익 PD가 저 링킨파크 티셔츠를 입더니 미쳤어요. 우리 그 트랜스포머 네 번째 이야기 다가오는 걸 기념해서 한 장 샀습니다. 한번 노래 불러봐. Give me reason.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무슨 그저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동요야? Give me a reason이라고 선인장 작사 작곡. 뭘 기워달라는 걸 뭐야? 근데 한때 진짜 어마어마하게 OST 쓰인 거 아시죠? 지금 말씀하신 트랜스포머 같은 네. 것뿐만이 아니라 왜 조금 뉴 저예산으로 디바이드, 네. 조금 이렇게 왜 공포 영화인데 뭐 분위기 이런 내려고 그러면 그냥 아무 영화나 찍어놓고 대강 찍어놓고 그냥 그냥 찍어놓고, 링킨파크 깔면은 예, 공포 분위기 영화들 있어. 엄청 써댔어요. 링킨 파크를. 랭킹파크 노래가 진짜 분위기 있죠. 한마디로 간지나죠. 음악 딱 들으면 오. 하는 그죠, 깜짝이야. 그죠. 촬영 대충 해놔도 음악 쫙 깔고 그냥 하면은 우리 셋이 입사했을 때 즈음에 링킨파크의 전성기였어요. 그때 정말 짱 먹었죠 그때 막. 그때 최고였죠. 최고였죠 링킨파크는. 어마어마했죠. 근데 음악의 수준들이 계속 꽤 유지되고 있어요. 처음에 한 4집 정도에서 좀 살짝 절었다가 사집은 완전 망이지. 그러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예전에 그 느낌이 1, 없지. 2집에 어우 그뭐 왠지 방방 뛰어들 하이브리드 그 느낌. 티오리 그 첫 데뷔 앨범이랑 2집 때 최고죠. 그 메테오라 메테오리아의 이런, 느낌은 없죠. 전곡이 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언제 실망을 처음 했냐면 라이브 앨범을 한번 발매를 했어요. 텍사스, 라이브 인 텍사스. 예. 야 그거 들으면서 아 얘들은 라이브는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혹시 링킨파크 정말 좋아하시는 팬분들 계시면 라이브 앨범 라이브 듣지 텍사스. 마세요. 들으시면 여러분 또 정말 멤버가 좀 100% 한국계라 실망하시게 그래가지고 됩니다. 더 큰 화제가 됐었죠. 우리 한 씨가 미스터 한이 있죠. 조세판인가요? 조세판 네. 맞아. 미스터 한이 있죠. 그렇게 한국계만 있다 그러면 다들 흥분하는데 그것도 웃겨요 사실. 사실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 한국 개예요 그냥. 말하자면 우리가 저 다 단군의 자손인 것과 똑같은 그런. 저는 뭐 생각하기에는 사피언스 개인 것 같습니다. 사피언스 개입니다. 그래요. 오늘은 제가 저 어제 술 처먹고 늦잠을 잤기 때문이 아니라 존나 내가 이곳저곳에서 까였기 때문에 빡쳐가지고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까였어요? 곳곳에서 까이더라고. 오늘도 까이겠는데요? 아까 먹장 소리 많이 해가지고 김씨 같은 얘기 많이 해가지고 여기저기 좀 까이겠는데요? 절대로 제가 어제 술 처먹고 오늘 늦게 왔기 때문에 저 짧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까였기 때문에 빡쳐가지고 짧게 짧고 하겠습니다. 임팩트 있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영화 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주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을 듣고 계십니다. 제목도 줄거리 짧고 줄거리도 짧을 겁니다. 자, 호아킨 피닉스. 뭐 이따 뭐 김은정 PD가 또 가장 좋아하는 영화로 아이다호를 꼽지 않겠어요? 네. 아니죠. 가장 좋아하는 영화하면 또 우리 스탠바이인가요? 아니죠. 우리 또 검투 사용하죠. 그래요. 글라디에이터를. 이 새끼들 날 너무 알고 있어. 너무 잘 알고 있어. 난 필요 없겠다. 자, 허입니다. 호아킨 피닉스. 그다음에 이게 영어로도 호아킨이라고 있나요? 이거 뭐 항상 궁금했어요. 호아킨. 조아킨 아니고? 쫙킨? 와킨. 잣긴? 잣긴. 와킨이라 그러고. 뭐 할게요? 그거 존나 불편해. 쫙킨. 이게 무슨 메리에게 특별한 일이 있다도 아니고. 쫓긴 피닉스입니다. 왜 자크가 위에 있지? 쫓긴 피닉스. 그래서 얘 표정이 항상 어두워. 항상 이렇게 아파 잠깐만. 보이고. 얘가 거기 나왔나? 메리에게 뭔가 거기도 나왔나 얘가? 얘가 끼었어. 네, 쫓긴 피닉스하고 에이미 아담스, 루니 마라, 스칼렛 요한슨. 아니. 피닉스가 아니지. 꼈으니까 피가 나겠지. 피닉스. 쫓긴 피나스? 그렇지.
조킨 그래요? 피너스. 야, 그거는 동어 반복 역전할 것 같은 거야. 그냥 낀 피너스로 합시다. 낀. 락 피너스. 그러니까 네, 호아킨 피너스 주연입니다. 근미래 요즘 이렇게 우리가 근미래 영화를 자꾸 하니 소개할 때마다 항상 시작할 때가 근미래. 좀 먼 미래 좀 합시다. 근데 이건 누가 봐도 근미래예요. 아니, 근데 뭐 멀어 보이진 않아요. 저 다음 주 영화 트랜스포머 할 건데 또 그 미래. 야 이거 참. 야 이거 아무리 내가 미래지향적이지만 우리 너무 미래지향적이다. 야, 좀 우리 회고적인 취미도 갖자. 아니 금미래가 근데 찍기도 어려운 거 아시죠? 솔직히 어렵죠. 더 섞어놔야 되니까. 어려워요. 아예 먼 미래 같은 경우는 그냥 맘대로 찍어놓으면 돼요. 토탈리콜 이런 거 리메이크한 거 맘대로 막 찍어서 영화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찍으면 돼요 그런 거. 자 금미래. 어쨌든 근미래 한 평범한 남자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음. 저 토탈리콜이 원더풀 라디오보다 저 괜찮을 수 있다? 누구랑 비교해도 뭐랑 비교해도 지금 그러고 보니까 EBS에서 내가 얼핏 제 이름으로 검색했다가 알게 됐는데 다음 주 토요일인가 그 무슨 책 읽어주는 무슨 콘서트를 하는데 네. 원더풀 라디오 가서 하더라고요. 아 출연하세요? 직접? 근데 출연 섭외는 안 왔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거 나같이 출연하기 쉬운 사람은 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때문에. 이재익 PD 꼭 섭외 좀 해주세요. 아니 근데 제돌이가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야, 좋긴. 조합겐 이재익이라고? 좋긴. 조합겐 이재익이라고? 무슨 조킨 피닉스가 그 아주 평범한 도시의 그 아주 뭐 수입이나 여러모를 봐도 다 평범한 그런 남자로 이제 근미래 살고 있는데 직업이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편지 대필가예요. 정확히 말하면 핸드라이팅 편지. 손으로 이제 그 우리 뭐 글 보면 뭐 바탕체, 명도체 뭐 이렇게 있는데 물론 컴퓨터로 쓰긴 하지만 이 사람 쓴 편지 손 느낌을 나게 한 그런 핸드라이팅 편지를 특히나 써요. 헤어진 연인이나 이제 여러 죽은 가지, 뭐 거기 남편 전문이죠. 등등. 예. 편지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있는데 그런 전문 음. 실현을 전문으로 하는 뭐 그런 이제 편지 대필가. 아니 회사가 있죠. 그런 회사에서 그런 근무하는 회사에서 거죠. 이제 대필가로 일하고 있는데 이 근미래에 새로운 서비스가 하나 개발됐는데 뭐냐면 이 우리나라는 이미 개발된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고 있었는데 여기 좀 늦게 사이다도 개발됐어. 있어 사이다. 사이다도 있겠는데 이 사이버 연인처럼 친구가 돼주는 이 서비스가 개발이 됩니다. OS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만다라는 친구를 하나 만나게 되는데 네. 이 사만다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음. 근데 좀 특이한 게 이게 정해져 있는 기능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처럼 사람처럼 감정도 가지고 있고 대응을 이제 사람처럼 한다는 거죠. 내가 A라는 동작을 할 때마다 반드시 그 대응이 B인 게 아니에요. 오늘은 A를 했을 때 B로 대답하지만 내일은 C로 대답하기도 하고 모레는 D-로 대답하기도 하고 그 대응 방식 사람처럼 같은 반응에도 다르게 대응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처럼. 근데 이제 기분도 이 갖고 호아킨 있다는 피닉스가 쓰는 뭐 예를 들어서 편지 내용이라든지 읽었던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거죠. 데이터로. 반영이 되고 성장을 해요. 반응만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만다라는 여자가 인격적으로, 지능적으로, 감정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경험치가 쌓인다는 거예요. 기계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조킨 피닉스가 여기 완전 그냥 콕 깨버립니다. 이 여자한테, 사만다한테. 자, 이 조킨 피닉스의 두개가 다 끼면 큰일인데. 아래 위로 다 껴버렸어요. 이 조킨 피닉스는 또 껴 있는데 이혼 직전이에요. 야, 내가 왜 조킨 피닉스 섭외인지 알겠네. 이 지금 이혼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엑스 와이프가 아니라 현재 와이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와이프가 있고 루니 마라. 루니 마라 그 와이프와 이제 이혼을 하기 직전 정도 상황에서 이 사만다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외로운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영화 보다 보고 욕했어요. 존나 예쁜 또 이성 친구가 또 있어요. 에이미 아담스. 잠깐 사귄 늦게 예. 썸 탔던 친구가 또 어. 있어요. 에이미 아담스. 무슨 영화에 나왔죠? 우리 저 아메리카노스에 나왔던 그 어. 여잔데 인정 사정 없이 매력적이었잖아요. 이재 PD가 참 좋아했죠. 보니까 또 좋더만. 훌렁훌렁 깠다고. 이분은 갇히지 않아요. 이분은 끼지 않습니다. 이분은 안 끼는데 이 에이미 아담스가 굉장히 친한 이성 친구로 또 옆에서 기능을 해줘요. 주변에 또 기능을 해준다는 건 또 뭐야? 네가 아까 저 귀청소방 얘기해서 그래.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저 문창국 같은 새끼. 기능을 해줍니다. 기능을 계속 해주는데 막 여자도 소개시켜줘 심지어. 완전 너무 그 뭐라고 하죠? 새끼 쩌는 여자도 소개시켜주고 주변에 여자가 넘쳐나. 근데 왜 사이버랑 연애하지? 인스타 스토리 줄 속에 길을 잃었네? 잠깐만 있어봐봐. 왜 얘가 굳이 사만다랑 연애해야 되니? 돌았네 이 새끼 돌았어. 근데 엑스와이프도 존나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새끼 저 죽어서 만나는- 그만할게요. 나 죽을 이 소개를 목적을 잃어버렸어. 아니야 사실은 내가 그거를 최종 결론을 낼 게 있어. 그래 하여튼 계속 어. 그게 뭐 이승훈이 아니, 뭔가 갖고 저도 있으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을 지금 승훈이랑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뭐 했는데 여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줄과 소개가 안 되는데 계속 여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유는 모르겠지만 존나 외로워요. 씨발. 하여튼 존나 이 와중에 외로워합니다. 왜 서임이랑 주희랑 있는데 이승훈이랑 밥 먹어야 되나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인데 뭐 외로워서 계속 사만다랑 연애하고 뭐 예쁜 와이프, 예쁜 친구, 예쁜 소개팅녀 다 거부하고 사만다랑 연애하는데 한 가지 비밀을 알게 되죠. 소개팅녀도 또 저 무슨 영화였죠 그때? 돔놀 글리스 나오고. 깜짝 놀라지. 어바웃 타임. 그래. 깜짝 놀라. 그런데 또 사만다가 또 여자를 소개시켜줘요. 잠깐만 있어 봐봐. 그 사만다가 여자를 데려오는데 그 여자도 또 굉장히 매력적이던데. 괜찮아. 계속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어쨌든 간에 이 씨발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를 숲에서 계속 외로움을 느낍니다. 쥐가 외롭다는데 어쩌겠어요. 하몽차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지. 외로워하는데 평양감사고요. 함흥차사는 돌아오지 않는 게 함흥차사입니다. 뭐 나도 새롭게 만들면 안 되나? 이 씨발 정도전 너 안 봤니? 정도전 좀 봐라 이 새끼. 이 새끼 남의 저 회사 저 드라마 보고 안 봐. 난 드라마 안 보는 거 알잖아. 너 박정은 본부장님 듣고 계신다? 정훈영! 야 정훈영 오랜만이다. 정훈영 참 뵈야 돼. 인사드려야 돼. 우리 사랑하는 정훈영. 정훈영 우리 냉면 먹으러 가요. 냉면 먹으러 가서 막걸리 딱 낯설. 정훈영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정훈영이라면 내가 서임이랑 주희를 제치고 갈 수 있어. 저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훈영. 넌 족밥이다 진짜. 자, 야 어쨌든 정훈영이 또 데리고 올 수 있다. 사랑해요. 어쨌든 그러고 있다가 이 사만다의 사랑에 푹 빠져 있는데 사만다에게 뭔가 변화가 생기는데 갑자기 대화를 하다가 자기밖에 몰랐던 사만다인데 이씨, 사이버년 주제에 딴 남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앨런 어쩌고 저쩌고 막 무슨 학자 철학자 얘기를 막 하고 막 개지랄이야. 존나 빡 돌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건 줄 알았는데 자꾸 딴 새끼 얘기하면 빡 도는 거. 왜 빡 돌아요? 빡 돌지 않았어요? 좀 예전에 제 기억을 더듬으면 많이 빡 돌았어요. 아 그래요? 질투 많은 남자 이제 얘기해요. 아 그렇구나. 전 질투는 없어요. 제 여친이 막 참치처럼 누워 있다가 갑자기 제대로 얘기하면 흥분하고 이러면 굉장히 열받습니다. 참치처럼 있다가 씹새끼. 냉동 참치인 줄 알았는데 돌고래처럼 움직일 때 움직여버리고 막 화로회야. 다금발이야. 눈이 하여튼. 뻐끔뻐끔하면서 그 저 사만다가 눈을 뻐끔뻐끔하면서 앨런 얘기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깨닫게 갑시다. 됩니다. 줄거리 깨닫게 어떻게 되는데 돼요? 이 사만다가 나만의 사만다가 아니라 자기 같은 수많은 이 어. 외로운 남자들이 사만다가 돼주고 있다는 사실을 돼지고 있다는? 돼지진 아직 않았어요. 돼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거 발음 잘해요. 대주고 있다는 들리면 이상하니까. 아니 돼주고도 있어요. 돼지기도 하고 돼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빡 돌아서 물어보는데 어마어마한 답이 나오죠. 미안해 2명 더 있어가 아니라 3,782명 더 있다고. 6,419명 정도 더 있다고. 뭐더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것은 멘붕이 되죠. 자 그렇게 되고 이제 호아킨 피닉스는 전형적인 그 실제 생활에서 실현당한 남자의 감정선을 따라갑니다. 행태를 보이고. 그래서 와이프 실현당하면 어떻게 행동해요? 저요? 다른 여자 만납니다. 그래요. 김우종 PD는 예전에 실현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뭐 마찬가지죠, 뭐. 쓰레기. 야 아니, 쓰레기 아니, 2단. 쓰레기 2단 아니, 합시다. 잠깐만요, 2단, 3단. 잠깐만요. 1, 2, 3단. 저 하림의 그 노래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예, 잊혀지네. 작사가 박주현 씨가 한 거 아시죠? 그래요? 그래서 최고의 작사가 박주현 씨가 누구예요? 박주현 몰라요? 사귀었어요? 다른 무슨 소리야? 밥조영이요? 박주현. 아 박주영 축구 그 하는 친구. 의리. 의리 수혜자. 자, 빨리 자 가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자기 그 겁나 예쁜 이성 친구와 함께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 빨갛게 붉게 물든 노을 바라보며 붉게 물든 팬티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붉게 물든 팬티 바라보며 영화가 끝납니다 그렇게. 그날은 못하리라 생각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그랬는데 그녀가 괜찮다며. 나는 상관없다며. 너만 좋다며. 떡볶이란 얘기가 있죠. 이승우는 작정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지난해 이번에 연속 쓰레기가 되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단, 2단, 3단이니까. 3단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승우의 야심이 아주 그러니까요. 이제 이걸 누르고 말겠다는 쓰레기로. 아, 그거 있죠. 이제 이게 무라카미 하루키를 정면으로 노렸듯이 저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제돌이 정조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충 정조준 하면 안 맞는데 얘는 계속 맞추고 있어요 지금. 지난해 이번 회 계속 맞추고 있습니다. 제2의 마이클 조단을 꿈꿨는데 마이클 조단이 됐어.
제돌이 피나고 있어요. 네. 피나스. 미련 없이 양보해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자리를. 그런 영화예요. 그래요. 김준 PD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아까 제 생각에는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영화가 일단 반칙인 게 일단은 이 캐스팅에 엄청난 지금 미스가 있습니다. 아까 이재익 PD가 지적했던 것처럼 벤 영화- 스틸러가 나와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영화가 말도 안 되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또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자마자 거의 초반에 영화 좀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느꼈을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목소리 스칼렛 요한슨의 그 약간 쉰 듯한 그 진짜 누가 들어도 스칼렛 새끼 어린 그 요한슨.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 사실은 끝났죠. 아까 여자 에이미 아담스도 있고 루니 마라도 있지만 올리비아 와일드도 심지어 소개팅녀로 나오고요. 이 목소리가 일단 너무 반칙이에요. 자꾸 우리가 그 스칼렛 요한슨을 연상하기 때문에 원래 다른 배우 스칼렛 누구였죠? 스칼렛 누구라는 배우가 녹음을 했었는데 새로 녹음을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스칼렛 요한슨이라면 누구든지 다시 녹음해. 재녹음해야죠. 재녹음 누가 가야죠. 녹음을 했더라도 다시 녹음 가야 됩니다. 스칼렛 근데 저는 요한슨. 이게 다시 재녹음을 한 게 어떤 의미에서는 뭐 화제도 될 수 있고 뭐 흥행적인 면에서 도움도 되고 여러 가지 도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너무 스칼렛 요한슨이 연상이 돼서 정말 OS랑 사귈 수 있겠다라는 스칼렛이 아니고 사만다구나. 사만다 뭐였죠? 사만다 누가 녹음을 했는데 사만다 폭스. 몰라요. 하여튼 저 영화 안 보잖아요. 가수입니다. 사만다 폭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좀 반칙이어서 좀 안타까웠고요. 영화를 보는 내내 말코비치는 보셨죠, 이승우 PD님? 다행히 봤네요. 그래요. 제가 본 영화도 있습니다. 근데 또 안 좋은 지점이 뭐냐면 비디오 방에서 봤네. 안 본 걸로 합시다. 안 본 거예요. 비디오 방에서 본 거면 안 본 거예요. 그 재밌다는 메멘토도 비디오 방에서 보면 못 본 저는 겁니다. 쫓긴 관람은 치지 않습니다. 쫓긴 관람은 관람이 아니요. 끼고 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자, 그 선장 노래 그걸로 갑시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야. 너무 아픈 사람일수록 사랑하니까요. 그래요. 꽉 껴가지고 아픈 거야? 그거는 선인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아까 30대 아이 둘 낳은 분이라고 하셨죠? 이분은 아플수록 사랑일수록. 아니 작곡가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해. 독단적으로 의논할 수 없어. 작사가들만 하면 안 돼요. 상의를 해서 합시다. 인장 씨. 인장 씨. 우리 인장님과의 작업을 꿈꾸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참 이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존재감은 정말 그 지난주에 이재익 PD가 얘기한 것처럼 빌 드네브 얘기했었잖아요. 네. 정말 결이 다른 영화를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독특함이라는 빌 드네브가 측면에서 뭐예요? 뭐였지? 드네빌레브죠. 드네빌레브. 듣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주 양쪽에서 오늘 그냥 저라도 똑바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최초로 나라도 똑바로 해야겠다. 그러니까 병신들 잔치 최초로. 났네요. 네. 자 어쨌든 그 이상 스톰 독특함이라는 이재익 PD님. 미안하다. 그러니까 정확한 타이밍이었어요. 어쨌든 그 독특함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형식적이나 내용면이나 담고자 하는 뭐 이야기 주제 의식도 다 독특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저는 존 말코비치 대기도 그렇게까지 막 재밌게 보진 않았거든요.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까지 이거 보고 온 사람들이 엄청 다 극찬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그렇게까지 재밌게 보진 못했고요. 역시 영화는 기대감 없이 봐야. 제일 그런가? 너무 기대한 거니까. 그런가? 사실은 이게 김은종 PD의 취향에 제일 맞는 영화라고 저는 근데 그럼에도 생각했거든요.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맞아서 그럴 수 있어요. 조금 지루하게 봤어요. 예, 그래서 소임이 자꾸 웃었어요. 너무 맞아서 해서 웃었는데 또 안 물어볼게요. 너무 맞아서. 소임이 얘기하면 욕한다며 사람들이 나를. 맞았다니. 이게 SM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끝이에요. 예, 그래요. 뭐가 끝이야? 더 해봐. 야. 좀 계속 얘기할게요. 일단 먼저 감상평. 아니야, 너부터 얘기해. PD가 좀 시킨 대로 좀 해요, 좀 자꾸. 아니 근데 사실은 PD가 JYJ 노래 틀면 트는 거야. 아까 뭐라 그랬지? 드네브? 너무 드네브. 수네부야? 일단은 저는 영화 보는 내내 굉장히 그나마 굉장히 스파이크 존즈가 영리했던 측면을 하나 지적을 드리자면은 전반적으로 다 이 호아킨 피닉스 같은 경우에도 대필 작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컴퓨터나 이런 이용 시스템이 음성으로 다 작동을 합니다. 이재익 PD도 대필 작가 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런 소문이 있지만 다 제가 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야, 그거를 대필 작가 시키는 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거 이상해요. 다 제가 쓴 거예요. 이게 뭐 무라카미 하루키면 몰라도 성석재면 몰라도 그거를 대필 작가. 그거를 대필로 왜 굳이? 제가 키우는 작가들은 있죠. 우리 용감한 자매, 지금 운신의 폭이 넓은 네이버 웹소설 나를 사랑한 아이돌. 네.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오, 아주 상위권에 있어요 지금. 저도 후속 작가를 키우고 있어요. 비겁한 자매라고. 괜찮은데? 교환할까? 그래요. 끝났어요? 아니 어쨌든 그 영리했다? 계속 음성으로 계속 그 진행이 영화 내내 2시간 내내 갔던 거는 굉장히 영리한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재 PD. 전 또 문학도답게 상징적으로 또 영화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를 잘 보다 보면 상당히 꼼꼼하게 만든 영화라서 이 감독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하고 싶은 자신의 그 정서나 주제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이라는 그 두 가지 그 어떤 축에 대해서 이 영화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자주 얘기했던 다프트 펑크라는 그 밴드를 보면 이 기계와 인간 사이 그 접점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드나듦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의 음악은 다 기계 음악이에요. 전형적인 일렉트로니카 음악이고. 그런데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음악을 기계로 만들거든요. 자 봅시다.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은 다 사실은 컴퓨터가 해주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컴퓨터 속에 연인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은 분명히 핸드라이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직업 속에. 편지라는 가장 아날로그적인 것으로 돈을 또 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디지털되어 있는 사회에서. 자세히 보다 보면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들 주요 인물들 말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처럼 귀에 뭐 하나씩 끼고 있어요. 그 이제 어떤 기계죠. 귀에만 끼고 모든 것이 다 음성으로 이제 통제가 되는 컨트롤되는 하나의 디바이스인데 그걸 통해서 사이버 연인과 대화도 하고 자신 이메일도 체크하고 날씨도 뭐 알아볼 수 있고 방송도 듣고 모든 게 다 이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기계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24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네. 막말로 하자면 사람 얼굴 안 보고 사람하고 얘기 안 하고도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한 근미를 설정해 놓고 있다 이거죠. 그 기계와의 소통, 디지털의 소통에서 목마른 사람들이 찾는 아날로그가 바로 이 손편지를 쓰는 것이고 그 상징되어 있는 손편지를 쓰는 사람이 바로 우리 주인공인 조킨 피닉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찾은 여인은 또 기계 인간이라는 거죠. 사이버 인간이 인간. 아니고 그냥 기계죠. 기계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감독이 그 인간적인 것, 이 기계적인 것, 이 사이를 종횡무진 넘나들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의도적으로 거슬리지 않거든요. 이런 주제 의식이나 이런 담고 있는 상징들이 거슬리지 않고 표현됐다는 것은 굉장히 솜씨가 좋다는 거죠. 이런 게 거슬릴 때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주제 의식이나 상징이 도드라져 보일 때 솜씨가 좀 후져 보이는데 그런 점은 없어서 굉장히 실력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고 실력 좀 보여주세요. 제 실력은 아무 데서 안 보여주고 저래가 안 보여드릴게요. 낄 때? 탑돌이 할 때 보여드릴게요. 탑돌이 낄 할 때 때. 안 낄 때를 몰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킨 피닉스의 수염에서 알 수 있습니다. 수염. 저는 이 포스터가 되게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조킨 피닉스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엉청이 수술 자국이라고 하나요? 뭐죠? 입술에 흉터인가요? 엉청이 수술. 수술처럼 이렇게 자국이 네네. 이렇게 흉터가 남아 있어서 입꼬리가 살짝 들려 있어요. 보통 때도. 네네. 그 점이 이 친구의 그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죠, 보통. 트레이드 마크죠. 이재 PD의 트레이드 마크는 뭐예요? 이거 바지를 또 벗을 수도 없고 나훈아의 저 홍시 한번 듣고 가면 안 되나요? 엄마의 젖가슴 한번 들어보면 안 보여드릴까요? 되나요? 그래요. 우리 조킨 피닉스의 그 것을 완벽하게 가렸어요. 트레이드 마크를 가렸다는 거죠. 사실 수염만큼 또 아날로그적인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왜요?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는 모두가 다 이 레이저로 다 깔끔하게 하고 다닙니다. 털이 없는 원래부터 안 나 있던 사람들처럼 이 콧수염을 기른다는 것은 사람이고 매일매일 수염이 자란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 정태익 씨 PD님 어떡하죠? 그분 인간적인 분이에요. 대신 그분 다른 그만합시다. 그래요. 그분도 정인이 사람은 아직은 몇년 결핍을 어디선가 채우게 돼 있어요. 네. 남았어요. 그런 지점들도 굉장히 재밌었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이 미래 사회의 모습이라는 게 굉장히 단절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그 집이나 이런 거 구조가 나오는데 정말 그 애니메에서도 보면은 지난번에 애니메 보면 제가 까먹고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애니메를 보다 보면 도시 전경도 보여주지만 네. 이들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모습을
필요 이상으로 여러 번 찍어줍니다. 많이 남아요. 예. 굉장히 많이 나와. 네. 굉장히 길게 나오고 네. 그것들이 파편화되어 있고 단절화되어 있는 네. 마치 그 도시 전경 쫙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올 때 어떤 모습이 드냐면 네. 이 집적 회로 반도체 있잖아요. 네. IC 회로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어.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드는데 이 그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느껴집니다. 다 자기만의 이 셀에 갇혀서 사람이 아니라 기계와 이야기를 하고 기계와 사랑을 나누고 기계 목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자는 거죠. 네. 기계 목소리를 일어나고 네. 이런 속에서 핸드라이팅 편지를 써준 대필가의 사랑 굉장히 묘하지 않습니까? 이 대척되는 지점들이 그렇게 영화를 저는 봤습니다. 자, 이승훈 PD 어떻게 감상하셨어요, 영화?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제일 깜짝 놀란 사실은 저는 영화를 잘 모르니까 스파이크 존즈 감독이 백인이더라고요. 왠지 당연히 흑인일 줄 알았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신의 그 기억 속에 스파이크 리가 있었던 거야. 스파이크 리 생각하고 있다. 쟤 지금 스파이크 하면 리니까. 쟤 스파이크 리야. 스파이크 쟤 리야. 지금 백인이라 100%야. 너무 깜짝 놀랐어. 아니 왜 백인이지? 심지어 제일 백인같이 생긴 백인. 굉장히 백인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쟤 지금 저 스파이크 리 생각하고 있었어.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독창적이진 않지만 독특하다. 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내놓은 개념이나 뭐 나온 얘기나 이런 것들이 독창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어디서 많이 본 얘기예요. 그거를 이 백인인 스파이크 존즈 감독이 독특한 감성으로 마치 에미넴이 저 랩을 했을 때 이건 흑인 랩인데 이런 느낌의 그런 독특한 부분으로 푸른 게 이 영화의 이 영화가 되게 성공을 했으니까 성공적이고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된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혹시 튜링 테스트란 걸 아세요? 몰라요. 알겠어요? 앨런 튜링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2차 대전 때 여기 앨런이라는 철학자가 나오잖아요. 모르겠어요. 그건 다른 사람인가? 독일의 암호 머신이 이제 이니그마라는 머신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되게 암호 전달체가 독일이 굉장히 잘 갖춰 있어서 영국군이 굉장히 고전을 해요. 근데 이제 앨런 튜링이라는 천재적인 수학자가 나타나가지고 독일군의 암호를 푸는 기계를 만든 거죠. 튜링 머신은 좀 다른 거구나.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독일군의 암호를 너무 잘 풀어서 어느 정도로 잘 풀었냐면 이제는 못 푼 척해야 돼가지고 일부러 죽은 군인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갖고 이제 영국의 승리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2차 대전 후에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뭐 법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자살을 42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자살했는데 지금의 이제 AI에 말하자면 기본 개념을 만들어낸 튜링 머신이라는 개념을 이제 고안을 했었고요. 컴퓨터 같은 거에 이제 기본 개념인 그 사람이 만든 이제 튜링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튜링 테스트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지능이 진짜로 있느냐 없느냐 인간에 가까우냐 아니냐를 판단을 할 때 그 기준이란 건 뭐냐면 누가 질문을 던지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인간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하면 그거는 인공지능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기준을 세운 거예요. 야 어디까지가 인공지능이고 어디까지 아니야. 예를 들면 지금의 컴퓨터 같은 경우 연산 기능 확실히 갖춰져 있잖아요. 그게 인공지능이냐 아니냐. 그럼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면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아니라고 그러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인공지능을 가르는 기준은 누군가가 질문을 던져서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인공지능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못해야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능이 있다는 거는 지능이라는 건 사실은 패턴의 파악을 해서 패턴 파악을 한 걸 바탕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어야 이제 지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르는 기준인데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사만다 같은 경우는 튜링 테스트를 이제 통과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 전에 처음으로 5월이었나요? 지난달인가 그랬는데 유진이라는 이제 인공지능이 처음으로 튜링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는 기사가 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기존의 체스 머신이나 이런 건 사실 인공지능에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을 처음으로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시점이 절묘하다는 거죠. 허라는 영화가 나온 시점이 뭐 감독이 의도를 한 바는 아니겠지만 그 튜링 테스트를 처음으로 사실은 뭐 통과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는 하나의 계시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는 사실은 이거예요. 이재익 PD도 어디 가서 이재익 PD가 강연한 걸 봤나 글을 쓴 걸 봤나 했는데 인문학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무슨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하죠. 무슨
뭐 스티브 잡스의 인문학이 어쩌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인문학 얘기는 뭐냐면 경영학에 대안으로 얼터너티브로 인문학을 얘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얘기하는 스티브 잡스의 인문학의 근본은 뭐냐면요. 공학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안 되고 공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문학이 있어야 공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병신같이 경영학을 대신할 그 학문으로 인문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현대사회라는 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공학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핸드폰도 그렇고 뭐든지 공학에 대한 이해가 현대에 대한 이해예요. 예를 들면 뭐 분자생물학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고등학교 과학의 문제가 뭐냐면 분자생물학이라든지 이런 최신 이론은 전혀 안 가르친다는 거죠. 다 19세기 이론만 가르치고 20세기 이론을 거의 안 가르친다는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인문학을 얘기한다고 인문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얘기할 때는 그거는 뭐냐면 공학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 된 상태에서 인문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그 공학과 인문학을 접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지 이게 무슨 병신 같은 거 경영학 있죠 무슨 예전에 무슨 뭐죠 레드 오션 뭐 퍼플 오션 뭐 병신 같은 그런 그러니까 그런 경영학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공학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 공학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은 영화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면 그 사만다가 뭐 6,719명인지 3,733명인지 연애를 한다고 그럴 때 사만다가 거기서 과연 다 여자로 작용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기계와 그 3,700 몇 명의 전부 인간일까? 그러니까 이거는 공학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있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제일 생각해야 되는 거는 공학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는 것이 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학 교육에 대해서 너무 안 가르쳐 문과 이과로 나누는 순간부터 문과 사람들은 마치 공학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의 풍조가 그런데 대부분 윗대가리 올라가는 인간들은 공학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기본이 보통이잖아요. 사실은 법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테크놀로지나 그런 기술에 대한 교육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전혀 번외적인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고 떠오른 거는 뭐였냐면 예전에 제가 한번 추천했었는데 그 블랙미러라는 저 미국 드라마를 영국 드라마죠 정확히는 영국 드라마를 제가 추천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시즌 2의 에피소드 1에 저 Be Right Back이라는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에피소드는 뭐냐면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연인이 죽어요. 뭐 남편이었나 연인이었나 하여튼 죽으면서 너무 외롭고 괴로워하는데 친구가 어느 날 추천을 해줘요. 야 되게 너 이거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추천해. 너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혹시 이런 게 있어 하면서 추천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인터넷 서비스인데 연인들의 그 기존의 자료들 뭐 음성이든 아니면 일기든 이런 거를 쭉 모아서 보내주면은 그걸 가지고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연인이 말했을 법한 얘기 했을 법한 얘기들을 모아가지고 그 지금 뭐 트위터 보시라고 하죠. 뭐 그런 것들을 해주듯이 연인의 목소리로 그대로 재현을 해서 통화를 하게 해줘요. 그리고 연인이 처음에 이제 전화를 받아요. 전화를 받으니까 그 연인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지. 그 남자의 목소리가. 그리고 그 남자랑 통화를 쭉 하다가 그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조심스럽게 아니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이것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을 해. 다른 서비스인데 이게 싸진 않은데 네가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허의 그 나갔던 지점이었던 거고 거기서 한 발 이 영들은 더 나가는데 그러면서 뭔가가 배달이 됩니다. 배달이 되는데 보니까 그 사람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패턴을 분석했으니까 그 사람이 말하듯이 말하고 그 사람이 행동하듯이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드라마가 전개가 되는 건데요. 나는 이 허라는 그 드라마가 절묘하다고 생각한 게 그 우리가 저 봤던 어바웃 타임에 보면 이제 이 영화에 이제 소개팅녀로 등장했던 올리비아 와일드가 있잖아요. 그 올리비아 와일드가 등장한 어바웃 타임의 남자 주인공이 누구죠? 돔놀 글리슨. 이 로봇 배달된 로봇이 돔놀 돔놀 글리슨이에요? 글리슨입니다. 배달된 게 그 못생긴 로봇을
아니 근데 이왕이면 탐 크루즈를 배달하지. 굉장히 설득력 있는 돔놀 글리슨이 굉장히 알겠어요. 뭐가 의외로 클 수 있습니다. 아니야.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젖꼭지 간의 거리가 굉장히 독특해요. 돔돌 글리슨이 그 영화에서 이제 짧다는 거야, 멀다는 거야. 뭐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이 영들을 봐야만 돼요. 이 영들에 보면은 돔놀 글리슨이 처음에 알몸으로 서인마 왜 오빠가 그래. 그만 봐. 오빠 건 많이 봤어. 오빠 건 오빠 많이 많이 봤으니까. 봤어요. 야, 제기 오빠 건 많이 봤으니까. 제기 오빠 건 더 이상 안 봐도 돼. free. 네. 야 되게 얇다. 그래. 그래? 그래. 뭐 제 가슴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영대 보면은 되게 로봇 같아요. 그 거리가. 돔놀 글리스 굉장히 로봇 같은 느낌이 있구나. 걔도 잘하는 게 하나 있구나. 그 적국제 간의 거리가 굉장히 야 주연 괜히 아무나 하나? 야 우리가 워킹 타이틀을 그럼. 지금의 워킹 타이틀은 그냥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영화 보면서 제일 든 생각은 그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얼마나 앞으로 인간의 삶을 바꿔놓을 것인가. 사실은 인간의 삶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그거는 기술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인간의 삶을 훨씬 많이 바꿔놨다. 뭘 얘를 굳이 들 필요가 뭐 있어? 딱 당연한 얘기를. 그러니까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 전기가 발명되기 전 생각해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영화가 다루는 게 사실은 저는 사랑의 형태가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랑에 대한 얘기라고 다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하고 닮았다는 얘기를 듣는 영화가 사람들이 지적하는 영화가 그 뭐죠? 저 짐 캐리 나오는 뭐야? 이터널 선샤인. 이터널 선샤인. 이터널 선샤인하고 많이 닮아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터널 선샤인은 사랑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이거는 인간의 존재와 인식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의 영화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술이 얼마나 앞으로 인간의 삶을 바꿔놓을 것인가 그 부분과 두 번째 질문은 존재와 인식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냐면 존재하지 않아도 인식한다면 그것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인식하지만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그 존재와 인식에 대한 되게 철학적인 영화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 영화는 사실은 사랑이라는 형태를 빌어서 던진 그런 굉장히 철학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식이 중요하냐, 존재가 중요하냐 이거거든요. 인식하지만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존재하는 것인가? 하지만 존재하지만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은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우선일까? 존재가 우선인가? 인식이 우선인가? 오늘 저 신주영을 부를까 그랬구나. 신주영은 신주영을 뭐야? 그냥 강신주 박사를 예. 신주 단체처럼 앞에 딱 앉혀놓고 신주영한테 물어보면서. 근데 아까 이재 PD가 지적한 것처럼 방금 이 존재와 인식의 문제를 던지는데 그게 도드라져 보여서 거슬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던지는 가장 대표적인 씬이 어떤 씬이냐면 여기서 스칼렛 요한슨이 그러니까 사만다가 어떤 여자를 한 명 보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이 여자도 중간에서 자기가 이제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여자를 통해서 말하자면 호아킨 포닉스와 물리적인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 씬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지금 이승훈 PD가 지적한 것처럼 존재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인식이 더 중요하냐, 존재와 인식 중에 과연 어떤 것이 더 먼저냐 아니면 어떤 것이 더 우월하냐, 존재와 인식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면 그것도 뭐가 있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점이죠. 근데 그 부분을 아까 지적한 것처럼 막 거슬리거나 뭐 저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지랄이야 재미없게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스토리 속에서 잘 녹이기 세련되게 감췄죠. 잘 녹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재밌게 보면서도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이 만듦새 스파이크 존즈의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영화에서 아까 김우정 PD는 무슨 영화 얘기했었죠? 존 말코비치? 그건 전작이잖아요, 그냥. 예, 뭐 대표작이죠. 예. 뭐 저기 이터널 선샤인? 네. 저는 같이 함께 보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AI라는 영화가 있어요. AI 좋은 그 영화죠. 영화는 이 영화를 굉장히 같이 보다 보면은 화면의 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 그런 의미에서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그러니까 아까 존재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존재가 없어지는 게 죽음이잖아요. 인식도 없어지는 게 죽음이고 네네.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마지막 장면 강신주 교수님 모셔야겠네요. 신주 형 전화 한번 해볼게요. 나이트 한번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을 생각할 때 그 어떤 예를 들어서 마이쮸라는 걸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받아들이는 첫 번째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이쮸가 없었을 때, 마이쮸가 없으니까 내가 이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런 걸 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 없었을 때, 부재했을 때 그게 확연히 도드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보면 죽음이라는 게 또 하나의 이 여기서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맞죠. 바이센테니얼 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네네. 그 영화도 한번 좀 같이 꼭 권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게 원작 이제 그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인데 맞죠. 그 원작의 그 영화에서는 이제 세련되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만 원작에서 던지는 질문은 어디까지가 인간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앤드류라는 로봇이 점점 이제 200년을 살면서 하이센테니얼이 200년이니까 200년을 살면서 하나하나 인간으로 교체를 해나가요. 근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무언가 하나를 교체를 하면 이거는 이제 스포일러라 드러내지 않겠습니다만 그거겠네요, 보나마나. 아나 저 새끼 야, 너 스튜디오에 물을 뿜고 이러면 어떡하니? 비싼 스튜디오. 야 너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아. 옛날에 이방이야 이방인데 제가 그때 이봉원 씨 프로그램을 할 때예요. 이봉원 씨 프로그램 할 때인데 이제 한혜진 씨 아시죠? 그 꽉 낀 청바지 그렇죠. 갈아입고 힐링 캐릭터 하시지 머리에 말고. 젖긴 청바지 갈아입고 거리에 나섰다. 그 한혜진 아닙니다. 기성용 와이프 한혜진 아니고요. 네. 트로트 가수 있어요. 그분이 이제 원래 이제 그 이재익 PD가 만든 코너요. 필통데이라고 야, 이거 방송 역사의 길이 남을 필통데이. 그 필리토만을 필리토만 필통데이. 웃지 마 이 새끼야. 신입사원이었다고 그때. 입사 2년 차였다고. 네. 그래갖고 이재익 PD가 만든 코너인데 뭐 저는 저 이재익 PD를 존경하는 입장에서 그대로 코너를 코너 안 이름을 바꾸고. 가져가고 라이브 하는 코너였어요. 근데 이제 그날 원래 이제 보통 우리 1번 방 있죠. 라이브 녹음하는 1번 방에서 네. 녹음하는데 그날 한혜진 씨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 거야.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할 수 없이 라이브를 못 하겠다 판단해가지고 2번 방에 와서 녹음을 했어요. 이 방에서 이제 녹음을 했는데 컨디션이 안 좋으시니까 이제 그때 지금은 이제 일상적이지만 그때는 물도 못 갖고 들어갔다고 잠깐만요. 기억하시나요? 컨디션 안 좋으면 보통 이제 봉원 형이 가축 주사 한 방에 놔주고 이러면 그만해. 확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만해. 가축 주사 한 방씩 놔주면 컨디션 확 올라오고 마. 레벨로 확 올라오고 그 그러는데. 무서운 분이야. 그래요. 팔침 맞으려고. 그래가지고 이 방에서 그냥 라이브를 안 하고 토크만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여기 이 방에서 녹음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스튜디오에 물을 못 갖고 들어왔어요. 맞아. 기억나세요?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갖고 44분 정도를 녹음을 했는데 지금 우리 양반 아시죠? 그분 있죠. 예. 그분이 이 CCTV로 물이 있는 걸 보고 내려버려서 녹음한 게 다 날라갔어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그래도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씨발 목이 안 좋아가지고 44분을 그때 진짜 죽일 뻔했잖아. 근데 그 인간이 비열한 게 뭐냐면 그 인간이 왜 비열하다고 생각했냐면 똑같은 일이 저 우리 이재춘 부장님 있죠. 이재춘 부장님이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거기는 안 내리고 와서 화를 냈더라고요. 준아 너 아무리 그래도 저기 그래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때 안 깐 게 후회스러워요. 그때 가서 깠어야 됐는데. 아니요. 좀 더 지나고 보면 애 좀 하여튼 크는 거 보면 안 간 거를 다행으로 생각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디서 물을 뱉고 지랄이야 기분 좋은 개새끼야. 달려오네? 달려온다. 달려온다. 지금 내려간다고 이거. 야, 큰일 났네 지금. 어떡하냐?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좋은 영화들 오늘 뭐 그냥 조끼으로 끝나네요. 시작해서. 처음부터 꼈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영화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제일 생각해야 되는 건 기술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 거에 대한 이런 질문들. 그리고 또 든 생각의 하나는 뭐였냐면 지능과 감정은 별개겠구나. 그러니까 그 아까 튜링 테스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지능이 있다고 누군가를 판단할 그 지점이 이제 튜링 테스트는 사실은 컴퓨터도 나오기 이전에 그런 그 앨런 튜링 물론 천재적인 사람입니다만 그 사람이 고안했기 때문에 현재의 발전도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의 이제 인공지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얘가 감정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그게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패턴의 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능이 그 체스를 둘 수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체스는 감정이 없어도 둘 수는 있잖아요. 패턴만 파악해서 패턴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영화에 보면 이제 허라는 그 OS는 OS1이었나요? OS1은 감정이란 게 명백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의 기준이라는 건 그 패턴의 파악을 넘어선 감정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지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인공지능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거잖아요. 인공지능이란 건 무언가 인간처럼 행동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인간과 기계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은 아마 감정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목마르다. 아니면 누군가를 사랑한다. 보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인공지능 여기서 보면 얘는 명백하게 알고 싶다는 감정이 있잖아요. 하고 싶어도 하던데요. 하고 싶어도 합니다. 사실은 하고 싶다기보다는 하는 게 어떤 감정인지 알고 싶은 게 아닐까요? 전 다 그게 그거라고 봐요. 아하. 근데 왜 이렇게 결국 하고 다- 싶어요? 그렇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많이 이유도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 계속 하고 싶던데요. 그래요. 아, 또 하고 싶다. 방금 지적한 그 감정이라는 부분을 조금만 달리 표현을 하자면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방금 지적한 것처럼 공감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뭔가 어떤 인공지능이라고 진짜 우리가 진심으로 네이밍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금석이 아닐까, 좀 더 척도가 자세히 설명을 아닐까라고 해주실래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OS1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물론 이승우 PD는 투지폰을 쓰지만 네. 스마트폰을 쓰는 유저들은 아마 다 그런 생각을 공감을 하셨을 텐데 이게 우리가 음성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OS1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정도의 우리가 여기에 지금 되게 얽매여 살고 있어요. 이 새끼 내 친구야. 그러니까요. 이 새끼는, 이걸로 믿을 수 이걸로 없어. 사람들과 뭐 카톡을 하고 뭐 페북을 하고 뭐 이러면서 트위터를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거의 지금 거기에 준하게 우리도 지금 얽매여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그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보면 이 OS1 같은 경우에는 공감 능력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 그러냐면 여기서 본인이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한 여자를 자기가 중간에서 매개가 되어서 이 여인을 자기 자신처럼 인식시키고자 하는 어떤 노력을 하면서 보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호아킨 피닉스와 같이 대면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인식은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자신의 그 결점을 본인 자체는 불편한 게 전혀 없죠. 방금 이재익 PD가 지적한 것처럼 본인이 어떤 욕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여기에 한 건 보면 아닌데 사만다가 가진 욕구는 호기심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호아킨 피닉스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어떤 뭐랄까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불만족스러운 점을 내가 좀 어떤 식으로든 메꿔주고 싶다라는 그 공감 능력. 아, 지금 호아킨 피닉스가 조금 불만이겠구나. 욕구 불만이겠구나. 라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자기가 좀 어떻게든 대신해주고 커버해주고 싶은 그런 능력이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 이 영화가 사실은 웹피는 아까는 뭐 제가 근본적인 얘기는 딴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사랑에 대한 영화잖아요. 사랑에 대한 영화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 사랑의 그러니까 인간관계 애정에 대한 본질을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봤거든요. 그 애정의 본질이란 게 뭘까요?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저는 사랑이라는 걸 누가 물어본다면 물고 빨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물고 빨고 싶은 마음. 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고 빨고 싶지 않으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김구 선생님 물고 빨고 싶지는 않거든요. 존경하는 거죠. 사랑이 아니라. 마더 테레사를 사랑한다고 해도 물고 빨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빨고 되겠어요? 누가 물고 빨고 싶어요? 너무 많은데요? 다 얘기해요? 일단 이름 불러봐요. 3,624명 네 정도? 명만 일단 아까 불러봐. 니도 한 명 얘기한 유진이. 나 유진이도 물고 빨고 싶어요. 그래요. 누구야? 약간 유진이가 어쩌고 유진이가 성공했다 그러던데 뭐 하나? 그래요. 뭐 그러잖아. 인공지능을 물고 빨고 싶군요. 뭐 하여튼 유진이 어쩌고 얘기 나왔어요. 김은종 PD는 사랑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재익 PD랑 다를 게 없는데요. 이 새끼 좆됐구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뭐니 해도 사실 물고 빨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건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어떤 여기서 정의를 뭐 멋있게 여기서 정의를 내려도 뭐 존경이니 뭐 공감이니 지랄하네. 그러니까 물고 빨고 싶은 거야. 그거는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에서 다룬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방통행적이고 외로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제가 한번 카이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제가 뭐 여기저기서 얘기할 때 자주 듣는 예인데 통신이란 말 있잖아요. 통신, 광통신 뭐 통신이란 말을 그 카이지란 말에서 정의를 내리기를 통신, 그러니까 통할 통자에 믿을 신자잖아요. 통한 게 아니라 통한다고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관계라는 게 모든 인간관계가 그래요. 내가 예를 들면 형을 좋아한다. 뭐 좋아하진 않는구나. 싫어한다. 주의를 예를 들어 주의. 내가 주의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인 관계가 있다고 할 때 뭐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섹스를 예로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섹스라는 거는 남자는 들어감으로써 즐거움을 느끼는 거고 뺄 때도 즐겁던데요. 그래요. 어쨌든 간에. 네. 그러니까 남자의 섹스는 들어갈 때와 뺄 때잖아요. 근데 여자의 섹스는 들어올 때와 빠질 때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서로 간의 즐거움의 형태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섹스를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여자는 남자의 섹스를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한다고 믿을 뿐이지. 얘가 즐거워하고 있구나는 알 수 저는 있지만 이해한다고 확신하는데요. 확신해요. 너무 많이 해봐서 그래요. 저 확신해요. 너무 많이 해봐서 그래요. 너 왜 그런 눈으로 오빠를 보니 서희마? 서희마가 이렇게 오랫동안 저를 응시한 건 처음이에요. 7.8초 동안 눈도 안 떼고 저를 보는데 마치 이런 눈빛이에요. 정말 확신하세요? 하는 눈빛. 네가 확신하는 건 다 뻥이야. 지금 서희미가 그럴 수도 정의를 있겠지만 내려주고 뭐, 있어요. 어쨌든. 그 선인장님한테 드릴 노래 제목 두 번째 곡이 생각나네. 아까 저 사랑의 거미줄 말고 뭐야? 사랑은 일방통행. 드디어 네가 현실로 내려오는 거야. 그 정도가 돼요. 적당해. 스파이더맨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뭐냐면 결국은 모든 인간관계라는 건 일방통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이죠. 예. 얘가 어떻게 생각하고 얘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나와 똑같을 수가 없고 똑같을 리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사랑의 즐거움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의 그 희열은 언제 나오냐면 너도 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힘드니까 네. 비슷한 점을 발견하게 되거나 섹스가 좋으면 네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결말이 그거잖아요. 호아킨 쪼깬? 호아킨 피닉스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얘도 나를 이런 식으로 사랑하고 있겠구나 믿었던 게 사실은 전혀 다른 형태의 사랑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죠. 맞아요. 사랑의 본질은 일방통행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나와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이 개체가 나와 같은 개체여도 심지어 같을지 모르겠지만 나와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같은 식으로 우리가 느끼는 방식으로 내가 느끼는 방식으로 상대방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고 싶어하지만 통신 믿고 싶어하지만 사실은 다르다는 거죠. 그게 이 영화에서 가장 말하는 사랑의 본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지금 계속 우리 팀장님께서 연락을 하고 있어요. 갑시다. 여기서 영화 끝내겠습니다. 짜짜를 차짝 가죠. 차짝 뭐 있어요? 해보세요. 짜짜. 저는 그 점 찍고 들어온 애 있잖아요. 우리 네네. 저 사만다가 섭외하네. 저는 개걸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에 올려면 네. 에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그 정도로 따라 저는 오히려 들어오면 처녀라고 생각해요. 처녀. 어. 저는 그 정도 상황에 집그 저기 아파트까지 들어올 정도면 오히려 처녀예요. 그 손 떨리고 이런 거 봤어요? 이 도시에 그래서 네가 자꾸 속는 거야. 그렇게 속고 귀우빔 당하고 야, 정신 못 차리고 걔가 세일러복 입었단 말이야. 여고생인 줄 알았을 거야. 32인데 귀우빔 주면 기분 좋고 이러면 여고생인가 보다. 진짜 덕성여고 2학년 4반 만나보다 얘가. 야, 덕성여고라는 영화가 있어? 아유 먹시돈도 안 가봤지? 하여튼 있습니다. 먹고 쉬고 돈 내고 나가고. 예, 정확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 여자는 굉장한 걸레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 김은영 PD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처녀론. 그 여자 글쎄요. 느낌상으로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데 올 정도로 궁핍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 ним포매니악에 나오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계속 원하는 거야. 만나고 싶은데? 근데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사만다가 이 친구를 어떻게 섭외를 하게 됐느냐는 그 과정을 섭외라니 씨발 진짜. 혼자 PD인 척하고 우리들은 지금 쓰레기 됐는데 지 혼자 PD인 야, 척하고 이단 있네. 이단. 이 새끼 2단인데? 자, 저 새끼 신천지인데 개새끼. 어떻게 연결을 시켜줬냐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순진한 친구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친구도 외로운 친구예요. 아, 순진한 말하자면. 걸로 갑시다. 예, 말하자면 오케이, 외로운 처녀. 친구예요. 처녀. 전화 꽃. 자 다음 자자. 자자 김우정 PD한테 가보세요. 뭐 너무 확실해서 어려워. 그러니까 뭐 여기 있나 자짜시? 음. 올리비아 와일드 어때요? 뭐 올리비아 와일드. 안자시야. 이건 안자시야? 이거 좀 그렇고 저는 사실 어. 얘네 회사의 경비역으로 나오는 애 있잖아요. 이름 뭐지? 하워드인가 토마스인가? 앞에 저 안내데스크. 앞에 안내데스크 앉아있는 얘. 여자애 남자애. 남자애. 어. 걔가 자기 새로운 여친이라고 뭐 변호사인가 타티아나, 회계사인가 하고 타티아나. 타티아나인가 뭔가 하고 동양계 느낌 여자 데리고 있잖아요. 조끼니랑 벌써 꼈어요 입이. 딱 소개하는데 약간 어색해 둘이. 이런 거.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영화를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겠다고 했던 게 이 부분인데 환관이야. 누가 조끼니? 넷이야. 그렇다면 어렸을 때 끼어가지고 잠깐만. 안 아니 돼, 안 돼. 오케이. 왜 그러냐면 아니, 일리 있는데 난 명백한 그 반박 근거가 있는 게 그렇다 환관이라면 야야 환관하지 마. 진즉에 와이프가 이거 야 잠깐만 환관이라는 얘기는 하지 마. 옛날에 환관 중에서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았다. 짝퉁 짝퉁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았어요. 계속 껴놓고 있는 거야? 크라임 게임처럼 계속 대사이 그냥 아닌 척하면서 옛날에 검사할 때마다 끼고. 아닌 척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았대요. 환관들이 중에. 쎄 어. 부러운데? 우리 홍루몽 이런 데 많이 나오는 분들이 부럽습니다. 더 건장해. 야 이거 완전 물 만난 고기 아니야? 물반 고기반. 물만 고기만 아니야? 왕하마 99% 어쨌든 간에 저는 조킨 피닉스가 어렸을 때 환관이었다. 껴가지고 왜냐하면 여기 나오면 그 우리가 이제 3D, 2D라고 표현하잖아요. 3D 여자는 관심이 없어. 루니마라한테도 왜 헤어졌을까? 왜 타티아나랑 어색했을까? 왜 올리비아 와일드를 그만 만나자고? 올리비아 와일드가 들이대는데 왜 거절했을까? 야 그럼 이제 이해가 간다. 그럼. 난 이 수많은 여자들을 왜 근데 왜 사이버 섹스를 할까? 폰 섹스? 그러고 보니까 야 그 다시 녹음하면 안 되니? 조끼니라고 놀렸던 게 굉장히 미안한데 끼기가 어렵잖아. 죄송합니다 호아킨 피닉스 씨. 네. 형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서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피닉스 씨. 네, 미스터 피닉스. I'm sorry. 네. 저는 리버 피닉스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너무 근데 형에 비하면 한참 처지는데도 형에 이 비하면 정도가- 얼굴 쓰레기죠. 이거 얼굴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탠바이미나 아이다호 같은 데 나왔을 때 리버 피닉스 얼굴 보면 저는 최고작은 인디아나 존스라고 생각해요. 시겁합니다 진짜. 젊은 시절 리버 피닉스 얼굴은 인디아나 존스 3 뭐였죠 제목 부제는 기억 안 난다. 하여튼 최고야 최고 리버 피닉스. 보통 이게 남자가 너무 잘생기거나 멋있으면 여자들이 싫어하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진짜 이 호아킨 리버 피닉스 너무 이쁘게 생겨서 리버 피닉스. 아이다호에 키아누 리브스랑 둘이 나오는데 키아누 리브스가 병신이야. 오징어 땅콩이야. 오징어 땅콩이야. 마치 그 장동건 옆에서 김우성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리버 피닉스. 그러니까 형이 리버 피닉스라 호아킨 피닉스가 좆된 게 아닌가. 리버 피닉스의 정말 그 가장 앳된 모습 중에서 정말 이쁜 모습을 보고 싶은 분들은 뭐 라이브니까 형 금방 내려갑니다. 예. 그럼 바로 전화 드리고 내려갈게요. 예. 갔다 와서 다시 하려 어떡할래? 다 했는데 마무리합시다. 다 했는데 어,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합시다. 라이브로 시원하게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술 처먹고 늦게 와가지고 어떻게 할 만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1시간 20분밖에 안 했어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마지막 정리하죠. 볼보 별점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짚고 갑시다. 볼 드릴게요. 영화 잘 아니 들어서. 씨발놈이 원더풀 라디오 쓴 주제에 무슨 볼 드릴게요. 안 줄래. 씨발 나 기분 나빠 안 줄래. 존나 오만해 보지 마. 병신이. 보지 말고 별점은 몇 개 줄까, 성훈아? 2개 반? 반 개? 아니 그렇게 주지 말고요. 아니야. 원더풀보다 몇 개 더 많이 몇 개 더 적게. 원더풀에서 하나 뺄게요. 오케이. 별점 하나 없습니다. 빼는 걸로? 별점은 없습니다. 오늘 별점은 없습니다. 하나 빼는 걸로. 네. 예. 그래요.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짚어주시오. 좋았던 점은 지난번에도 제가 에너미 할 때 얘기했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영화의 지평을 넓힌 느낌, 최근에 쏟아지고 있는 그런 영화들하고 네네네. 분명히 다른 영화입니다. 네. 이런 영화 잘 없어요. 네. 그래서 색다른 느낌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보면 굉장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나쁜 점은 중간중간에 살짝 지루해지는 게 있는데 네. 이승훈 PD 해석으로 모든 게 풀렸습니다. 지루할 수밖에 없네. 안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지루하지. 왜 굳이 OS랑 사귀겠어? 그러니까요.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예, 저도 볼 드리고요. 별점 3개 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던 점은
저도 똑같아요. 독특한 결, 독특한 시점, 독특한 시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요. 그거를 잘 버무려낸 연출력에도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점은 여기 예컨대 스칼렛 요한슨으로 목소리를 다시 땄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뭐 루니 마라, 올리비아 와일드, 에이미 아담스 이런 어떤 그 화려한 배우들이 어떻게 보면 영화의 결을 조금 흐트러뜨리지 않았나 싶어서 그 점은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보일드리고요. 별점은 4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는 이제 이 영화를 굉장히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선 영화를 저는 봤거든요, 먼저. 근데 영화를 보니까 이거는 좀 다뤄야겠구나 싶어가지고 할 얘기가 많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영화를 다루게 됐는데 제가 어제 술 처먹고 늦게 오는 바람에 지금 제가 뭐 두 분도 그렇고 우리 세 명이 할 얘기를 다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뭐 가끔가다 이런 날도 있어야죠, 뭐. 그게 저 청취자분들한테 죄송하고요.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좋았던 점은 이 영화의 뭐 이런 던지는 질문들, 겉으로 보이는 질문, 속에 감춰놓은 질문, 그리고 결 이런 부분들이 좋았고요. 아쉬웠던 점은 저도 저 스칼렛 요한슨을 지적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러니까 스칼렛 요한슨 때문에 흥행이 된 것도 알겠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도 알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얼굴을 모르는 누군가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보면서 스칼렛 요한슨의 얼굴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귀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랑에 빠지는 감정이 너무 공감과 이해가 너무 잘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반칙이죠. 스칼렛 요한슨이면은 루니 마라 버릴 수 있지. 말이 안 돼 이거는. 그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얼굴을 모르는 누군가가 연기를 했으면 훨씬 더 이 영화가 마음속 깊이 와닿을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공적인 부분이죠. 왜냐하면 여우주연상을 받아도 괜찮다고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할 정도니까 성공적인 부분이지만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목소리 듣자마자 너무 얼굴이 매칭이 되잖아요. 누구나 다 스칼렛 요한슨 바로 사귀고 싶어. 아우.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얘기할 게 많았던 영화인데 얘기를 다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제가 술 처먹고 늦었기 때문이 아니라 팟빵 댓글을 보고 열받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뭐 그런 걸 봐요. 메일 주소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시네타운 CINETOWN 숫자 19 @gmail.com 많이 보내주십시오. 메일 많이 보내주십시오. 욕도 좋고 칭찬도 좋습니다. 욕은 이재익에게, 칭찬은 저에게. 맞습니다. 전 어차피 잘 안 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네. 아니 메일은 보잖아. 메일은 다 읽네요. 네. 팟빵 댓글은 안 봐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영화는 트랜스포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트랜스포머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 링킨파크 티셔츠까지 입고 왔는데 Give me rain. 할 영화가 없어가지고 트랜스포머 다음 주에도 하도록 꼭 하고요. 요거 입고 오세요. 오케이. 네. 풍문으로 듣는 방송 번뇌래 씨발 번뇌가 많은 방송 시네타운 19 108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